외신에서 보건부는 권고 안에서 코로나19 단일 클론 항체 사용을 권고했다. 러시아에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언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을 넘어서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미 도래했고 유럽에서 이제 그 소식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5대양 6대주라고 하죠.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여러 남미와 호주와 기타 등등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승인이 나게 되면 곧바로 이제 치료제에 대한 소식과 치료제에 대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진단 및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러시아 보건부의 지침이 13번째 버전에는 코로나19 치료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LGH1 클래스의 면역 글로불린이죠. 항체입니다. 새로운 제조합 인간 모노클로랄 항체 치료에 대한 적응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SK와 비오의 소트로비밥,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일라이릴리의 밤나니밥과 에테세밥, 로슈와 리제네론의 카시리밥과 인데비밥. 그들 모두는 아직 러시아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소식에 이제 항체 치료제가 러시아에서도 소식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과 유럽, 그중 이제 우리에게 포커스는 바로 유럽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또 한번 언급되고 있어요. 레그담비밥은 한국에서 승인되었다. 그리고 소트로비밥, 밤나니밥은 2월에 미국 규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유효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증 이런 부분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결국 러시아에서도 항체 치료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치료제의 시대는 열립니다. 단 미국과 유럽의 전 세계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사자와 호랑이가 먼저 시그널을 보내고 중심에 서면 그 다음 뻗어나가게 되는 부분이겠죠. 미국에서 지금 의사들이 새로운 감염이 감소함에 따라 또 다른 코비드19 급증은 시간 문제. 맨 처음에 오리지널이었죠. 그리고 알파 영국발 변이, 남아공발, 그리고 브라질발, 인도발. 그래서 델타 이후에 또 다른 변이에 대한 급증은 언제든지 시간 문제이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부스터샷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알고 계시죠? 감염 경로, 첫 번째는 감염 경로이다. 고로 치료제가 필요한 시간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도래하고 있고 그 급증은 언제든지 시간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비드19와 싸움은 국가의 진전을 선전했습니다. 최근 진전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들은 미국인들이 이번 겨울에 또 다른 파고에 대비한다고 말하면서 델타 변종이 퇴각하더라도 대유행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경고합니다. 애리조나 대학교 의과대학 피니스 응급의사 어떤 박사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다시 급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연휴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모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여름 우리가 지금쯤이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특정 주와 전국적인 숫자를 보면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여름에 급증하기 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쵸? 지금 이렇게 한 번씩 훅, 그쵸? 훅! 그리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그쵸? 엔데믹, 풍토병 다 같은 말이죠? 이제 요거를 관리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려고 하면 치료제는 비치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 아직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회사와 국가가 너무나 확진자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한 회사들이 전 세계 공급량을 공급하기에는 생산 캐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이 팩트이고요. 이제 그 기점이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밖에 돌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나가는 부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유럽의 27개 국가의 그 많은 인구에 고작 50만 명 내외가 공급됐습니다. 이거 한 달도 안 2주 플러스 몇 명? 이 50만 명 분은 언제든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캐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안정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캐파는 셀트리온이겠죠? 그쵸? 레키노라주 아직 이제 1공장에 있는데 이게 유럽 승인입니다. 유럽 승인과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소식이 이제 올해 안에 꼭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숫자가 찍히기를 기도해보고 기다려봅니다. 자, 외신에서 바이오엠 브라질 회사예요. 셀트리온과 코로나19 치료제의 유통계약 체결, 레그담비밥은 진단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표시됩니다. 바이오엠은 셀트리온과 미나스제라이스라는 곳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시장 성명을 통해 알렸다. 문서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브라질 의약품 유통에 관한 것으로 유효 성분 레그담비밥의 혁신 신약 유통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제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이 아니고요. 중증과 중등증에 대해서 환자의 치료에 적용된다고 말을 했다. 이 약은 2021년 8월 10일 국가보건감시청 안비사 한국식약처에 해당되는 곳이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인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셀트리온은 한국 시장에 상장된 바이오 제약 회사이며 이미 브라질 민간 부분에서 트러스트주밥 상용화를 위해 바이오엠과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허주마죠? 그쵸? 허투 허주마 유방암 그쵸? 그리고 바이오엠은 브라질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러시아 그리고 이제 브라질, 인도네시아, 기타 등등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에서 시스템이 질서가 정해지면 이미 전 세계에 인프라는 이미 시동되고 언제든지 시그널이 나오면 뻗어나갈 수 있는 인프라는 이제 거의 다 깔려나가 있는 준비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쵸? 유럽에서 시동이 걸려 나가는 게 포커싱에 맞춰져 있는 게 정말 레키노라주 입장에서는 이제 중요하고 그 첫 스타트가 그쵸? 부릉부릉부릉 나가는 그 첫 스타트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유럽 EMA 최매 의약품위원회 하이라이트 2021년 10월 11일에서 14일 내용이겠죠. 여기에 아쉽게도 우리 레그담비밥, 레키노라는 포함이 안 됐고요. 이제 정식 승인을 위한 별도의 회의가 개최돼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고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또한 10월 달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안 되더라도 한 달 반 이내에 정식 승인 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고요. 이 내용에는 아쉽게도 우리 레키노라주가 하이라이트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언급 체크해 드립니다. 별도의 회의를 개최해서 정식 승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년 10월 15일 날짜였어요. 셀트리온 주주님들께 지금 많이 셀트리온에 투자 중이실 텐데 손실 중인 분이 많이 계시겠죠? 이분들에게 좀 제가 힘이 되고 멘탈을 관리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팔지만 않으면 지는 게 아닙니다.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99.9% 큰 그림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는 투자는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주가에 가려서 도저히 못 갈 것처럼 보이지만 레키노라가 꼬인 매듭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주주 지분 모음 운동을 해서 합병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은 다 거쳐가는 과정이고요. 큰 그림에서 결국은 셀트리온은 목적지에 반드시 갑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출액 2조라고 했어요. 20조 10배를 더 뒤에 공 하나가 더 붙어야 됩니다. 제품 3개에서 6개로 늘어났고 이 3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숫자가 아직 찍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5년까지 제품이 11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쵸?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을 포함해서 더 추가가 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신약 또한 ADC와 항체 약물 결합체, 첨단 항암제 신약이죠. 그리고 SC 제형, 피하 주사 제형이죠. 항체를 가지고 정맥 주사형을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었던 그 기술, 바로 신약과 바이오 베터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죠. 그리고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투자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약에 투자가 되고 있다. 숫자는 너무나 갈 길이 멀고 그 그림이 맵이 큰 판이 2030년도까지 다 나와 있다. 작게 2025년도까지 그림이 확연하게 나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말씀드리는 이유죠. 만약에 주가가 본래 펀더멘트 대비 괴리가 지금처럼 벌어져 있다.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여유자금으로 많이 모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축. 끊임없이 주식수를 더 싸게 모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고점 40만 원은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요. 100만 원도 큰 그림에서 간다
라고 분명히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그쵸? 지금은 100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 무려 5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볼 수도 있습니다. 500% 가까운 수익률. 한 주 한 주가 고로 평단가를 계속 주식수를 모아간다고 하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주식수가 결국 싸게 주식수를 매입한다고 하면 종국에는 우리의 투자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원래 훌륭한 회사가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싸질 때 주식수를 모아가는 거겠죠. 자, 한번 참고사항으로서 슈퍼개미 박성득의 주식 투자 10개명 원칙을 한번 보고 갈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번부터 10분 슈퍼개미 박성득 씨의 주식 투자 10개명 중에 6번째에서 10번째 해당하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에게, 지금 손실 중인 주주분들에게, 실시간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주주분들에게, 그쵸? 고점 대비 대략 한 50% 조금 덜 빠졌어요. 그 근방에 있는데 그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주식 초보자들이나 실패자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절대 접근하지 마라. 과거의 주가 추세나 패턴을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른다. 주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자들의 기술적 분석은 도박이나 투기에 다름없다 라고 언급했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7번째,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길게 내다보고 투자를 하라. 주식시장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10년 동안 고생해 왔어도 1년이면 만회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투자다. 제가 하고 싶었던 오늘 핵심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제가 항상 시간으로서 지금의 이 답답함과 어려움을 해지하고 저축으로서 지금의 이 고통을 해지한다면 10년을 고생해 왔어도 1년이면, 그쵸? 10년이 아니겠죠? 물론 1년, 코로나 치료제 보고 오셨던 분들 1년, 그리고 2017년도 코스피 상장 이전 때 고점에 들어오셨던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고생해 오셨던 분들, 고생해 오셨더라도 1년이면 만회하고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쵸? 봄, 여름, 가을, 겨울. 셀트리온의 과거 역사를 보면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한순간에 용서좀 났던 경우가 투자의 차트의 역사 속에서 고스란히 남아있죠. 내가 계산한 적정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라. 그럼 집념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은 내 편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껏 고생해 왔어도 1년이면 만회하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회사이고 최고의 회사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주가가 싸진다고 한다면, 대외적인 펀더멘탈이 훼손이 없다는 가정 하에 끊임없이 주식을 매입해 간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쵸? 언제 얻냐 그랬듯이 분명히 에너지를 치고 정고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저평가 가치주를 주목하라. 외국인이나 기관이 투자하는 종목에 따라가기보다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된 종목에 관심을 가져라. 나는 IMF 시절 외국인들이 손대지 않은 회사, 외국인 자본들이 다 먹고 남긴 회사를 뒤지다가 중해제약 주식을 발견하여 45억 원의 순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투자 수익을 무려 45억 원 남겼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숫자 이런 45억 남겼던 그런 부분들보다 지금 셀트리온, 항상 주식 투자, 비트코인도 제가 언급을 드렸죠. 늘 급등할 때 개인들은 들어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철저하게 3년 동안 소외됐었을 때 쳐다도 보지 않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3천, 4천, 5천을 가니까 또다시 미친 듯이 들어왔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쳐다도 보고 있지 않다. 그쵸? 40만 원 갈 때 많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리고 쳐다도 보고 있지 않다. 지금 항상 말씀드려요.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의 주식수를 모아갈 수 있는 기회다. 그쵸? 그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1년 그 안에 언제든지 우린 투자자로서 이길 수 있는 그 시그널을, 그리고 팩트로서, 결과로서 그 소식을 기다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펀더멘탈에는 데이터, 그리고 맵, 그쵸? 그리고 파이프라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끊임없이 방송을 하고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9.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라. 부정적인 마음이 싹 트는 순간 실패한다. 돈에 대한 애착과 탐욕이 눈을 가리면 돈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불안이나 두려움 역시 판단력을 흐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놓치게 만든다. 주식 투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희망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팩트가 있는 방송이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데이터와 그런 펀더멘탈을 확인시켜드리면서 자료를 보여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파도와 태풍과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더라도 제가 항상 목적지까지 동행한다는 그런 자신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 주주, 지분, 몸, 운동도 회사에 대한 전쟁, 모든 화살을 회사로 돌리지 마시고 회사가 지금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정확하게 한다는 부분이죠. 소극적인, 너무나 소극적인 대응. 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소리를 현재는 높여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합병에 대한 부분, 그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 그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감정으로 빠져서 뿌락지들과 그런 간자들의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서 회사를 적으로 대하는 순간 부정적인 마음은 쌓이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지분 모으면은 끊임없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비대위와 주주연합회의 그 권한을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리해서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길을 가면 되겠죠? 보유한 주식은 내 자식처럼 생각해라. 주식은 마치 생물이 아닐까 싶을 만큼 신기하게 움직인다. 내가 그 주식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비례하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주식은 자기를 믿고 제대로 사랑한 자에게만 고수익을 준다. 이꼬루 강력한 확신입니다. 항상 투자자로서 투자의 그루나 투자의 엄청난 성공,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뭐 성공, 실패 이런 말 별로 하는 거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뭐 천억대? 요즘 수백억 대는 슈퍼게임이라고 안 부르고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투자의 그루들 그리고 시대를 거쳐서 관통하는 그들에게 역사적인 원칙은 이런 끊임없이 이 5가지, 그쵸? 이런 부분들 확신 그리고 엄청난 공부와 R&D 그리고 끊임없는 시간으로서의 해치 그리고 매매가 아닌 투자 이런 부분들을 방송하고 끊임없이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항상 말씀드리다 본업에 충실하면서 저축, 여유자금, 투자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아시겠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큰 그림에서 보자고요. 우리는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